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커말 1급 마지막 과목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고요. 사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얘를 강의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안 되네요. 대신에 이제 실기에서는 얘네를 쓰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해요. 그래서 뭐 솔직한 심정으로 어렵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 20개 중에 하나 포기한다고 해서 불합격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에 다른 과목도 다른 챕터도 그 중에 하나씩 다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들 다 틀리게 되니까 요 과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자, 나중에 실기에 가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출제됐던 내용들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기 하지만 매크로라고 하는 거 우리 엑셀에서도 봤는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기록해 놓고 얘를 반복 실행하는 거를 우리가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액세스에서 지원하는 매크로 함수들을 또 기본으로 제공해요. 뭐 액세스에서는 얘네를 아예 매크로 마법사가 있어가지고 매크로 마법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적용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은 뭐 폼을 열어라, 폼을 여는데 조건을 주고 열어라, 아니면은 뭐 폼을 닫아라, 뭐 등등의 매크로를 볼 수가 있고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하나의 매크로를 그룹에 여러 개의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매크로 그룹에다가 하위에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이름을 이름 열에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고 얘도 단축키가 되는 거죠. 매크로 그룹 이름 다음에 점을 입력한 뒤에 매크로 이름을 입력해서 이벤트나 이벤트 프로시저 매크로 그룹에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대요. 매크로 실행 시에 필요한 정보, 즉 인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폼의 이벤트 속성에 대한 매크로를 작성해서 적용할 수가 있대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열 때 매크로를 자동으로 하려면은 auto exec로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XS에서는 이렇게 쓴다. 매크로 작성할 때는 만들기 기타 매크로에서 작성을 하고요. 하나의 매크로에는 다수의 함수를 포함할 수 있다. 좀 전에 위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함수들이 쭉 이게 매크로 창이거든요. 이게 있는데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박스 하니까 의미가 전달되죠. 아, 메시지 창을 띄는구나. 그리고 빕 하면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매크로가 들어있게 됩니다. 다 보고 나서 한번 볼게요. 매크로 실행은요, 실행할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거나 매크로 도구 디자인 도구에서 실행을 클릭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도구 매크로에서 매크로 실행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뭐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거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폴더명 변경을 못하고 가네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13번의 매크로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매크로가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우리 매크로는 어디서 하냐면 만들기에 가보세요. 그래서 만들기 가보시면 이쪽에 매크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표현이 되고요. 이 매크로는 이 창이 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2007 버전 그림 같아요. 이게 기출문제 예전 출제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최근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쭉 나열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 매크로 함수예요. 됐죠? 좀 전에 우리 봤던 MSG 박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지 박스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에다가 뭔가 넣는 거죠. 야야야 이렇게 경고음 그 다음에 제목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좀 전에 다 봤던 그리고 좀 전에 또 빕이라고 하는 애 있었죠. 그래서 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어줄 수도 있다.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메시지 박스와 빕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우리 닫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닫기가 지금 바로 보이진 않는군요. 여기에서 우리 X를 눌러가지고 매크로 1 이렇게 있는데 매크로 이름을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박스 이렇게 얘를 매크로로 실행하니까 이렇게 메시지 팍 들어가고 써놨네. 에에에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소리도 아마 삑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이게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그렇다면은 얘를 어딘가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을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여기에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얘를 뭐 클릭했을 때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제목이니까 아무 기능을 안 하니까 더블 클릭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닫고
얘를 열어가지고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좀 전에 우리가 적용해놨던 매크로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크로를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은 2007하고 2010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기에서 매크로로 가야 돼요. 네, 나중에 실기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뭐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맨 밑에 속성창 다시 열어주고요. 얘를 지금 우리가 뭐 애프터 업데이트 뭐 해가지고 쭉 이게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갱신이잖아요. 비포 업데이트 갱신되기 전에, 애프터 업데이트는 갱신 뒤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언클릭은 클릭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매크로 작성기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뭐를 할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클로저 있을까? 클로즈? 여기에 이 클로즈도 클로즈 윈도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함수 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체 유형은 내가 폼을 닫겠다 이렇게 하고, 개체 이름 폼 중에 내가 사원 입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전에 우리 봤던 얘 이름이 뭐지 근데? 사원 입력이 아니죠. 요 놈이었던 것 같은데 얘를 닫겠다. 저장 여부를 여기에 보면은 확인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는 얘네를 여기서 사용하는, 좀 이따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이 매크로로 작성한 애를 VBA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모듈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게 AC 세이브거든요. 세이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AC 세이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리고 yes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폼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걔네를 저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겠다. 나중에 이제 실기에 종종 물어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게 눌러서 예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사원별 평가 현황에서 우리 평가 연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사원별 평가 연도 이걸 클릭하니까 폼이 닫히는 이러한 형태죠. 뭐 저장을 예를 준 거는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세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는 클래스 모듈, 그리고 여기에는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매크로를 딱 클릭해 보면 바로 매크로가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 예전 문제들이에요. 이게 최근에는 자주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다음 중 XS 매크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하나의 매크로 그룹에 여러 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매크로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연결할 수가 있구나.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 매크로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모듈을 작성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매크로로 변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한번 얘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봤던 메시지 창이 나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매크로를 VBA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지금 모듈로 변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반대예요. 여기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걸 매크로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 지금 우리 매크로로 만든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변환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크로 실행 시 필요한 정보, 즉 인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자, 다음 중 폼을 작성할 수 있는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이거는 여기 매크로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뭐 폼 디자인이나 여러 항목 피벗 차트 이런 애들은 있지만, 네,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써요? 우리 매크로는 여기에 폼 그룹이 아니라 이쪽에는 매크로 및 코드 또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있는 여기 매크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실행할 때는 매크로 실행,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 XS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하나의 매크로 그룹에 여러 개 매크로 넣을 수 있고 다 좋아요. 또 우리 다 봤던 애들이고요. auto-exec라는 특수한 매크로 이름을 사용하면 테이블을 열 때가 아니라 XS 파일을 열 때죠. 자, 다음 중 XS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집합으로 구성되며 매크로 함수 수행 방식을 제어하는 인수를 추가할 수 있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폼을 열고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폼 개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폼만 아니고요. 우리 보고서에서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이 클릭해 보시면은 언클릭이라고 나오죠. 대신에 쿼리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 이런 아이들은 이벤트가 없어서 안 되고요. 폼하고 보고서에선 가능해요. 보이시죠? 여기 이벤트 탭이 보이는 걸로.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번엔 매크로 함수가 쭉 나오네요. 좀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함수들이에요. 그럼 이름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서 다 하셔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보면 이름만 보면 알아요. 우선 어플라이 필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터링을 하겠다, 레코드를 필터링 하겠다라는 의미고, 파인드 레코드는 뭘까요? 파인드 뭐야? 내가 레코드를 찾겠다는 거고, 파인드 넥스트는요, 바로 다음 위치에 레코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찾은 다음에 조건에 맞는데 애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고요. 고투 컨트롤은요, 해당 컨트롤로 이동하는 거고요. 고투 페이지는요, 해당 페이지로 가는 거고, 고투 레코드는 해당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고투 레코드 이렇게 되니까 뭐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이건 뭐 외울 게 아니죠. 실행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un 커맨드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XS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run 코드 프로시저 실행하고 run 매크로 실행하고요. 뭐 다 몰라도 돼. 출제됐던 애들만 제가 체크해 놨잖아요. 그래서 run SQL은 SQL 실행할 때 쓰는 거고요. run 앱은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즉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은 윈도우 기반 또는 MS 도스 기반의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쓴대요. 근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옛날에 출제됐었습니다. 뭐 오픈 쿼리 열겠다, 매크로 중지, 스톱올 매크로 모두 중지하고요. 액세스 종료하는 거예요. 캔슬 이벤트를 취소한다.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져오기 내보내기인데, 이제 아웃풋2는 이제 내보내기잖아요. 내보내기. 자, 여기 보면은 뭐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뭐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출력 가능한 형식들, 이런 애들이 있다. 샌드 오브젝트를 내보낸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텍스트, 여기 가져오기 내보내기 연결 등을 지원한다. 트랜스퍼 스프레시트 파일을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 연결 지원하고,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내기 연결한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개체 조작은요, select 오브젝트, 개체를 선택하고요, 복사하고, 지우고, 열고. 뭐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오픈폼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출제가 되는 애예요. 오픈폼은 폼을 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주어보죠. 뭐 여기에 있는 부서 평가 현황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클릭하면 여기에서 매크로 작성기 해가지고 오픈 폼 한번 가볼게요. 자, 오픈 폼 이름 뭘 열 거냐면 사원 입력 폼을 열을 거예요. 폼 보기에는요, 폼으로 봐야 되겠죠. 기본으로 여기 필터 같은 거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실기에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매크로에서 얘를 클릭하면 폼이 열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야 되는데, 지금 인쇄 미리 보기니까 보고서 보기 상태에서 얘를 딱 클릭하니까 뭐 메시지가 뜨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메시지가 막 뜨네요. 이렇게 우리가 폼을 열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오픈 리포트는요, 보고서 여는 거고요. 오픈 쿼리는요, 쿼리 여는 거고요. 얘는 모듈 여는 거죠. 그리고 맥시마이즈는 뭐야? 현재 창을 최대화, 최소화, 뭐 이렇게 무브 사이즈, 크기 변경한다. 그 다음에 창을 이전 크기로 돌린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XS는 2007 버전부터 이렇게 탭 형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탭 형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지금 얘는 예전 버전 형태로 해가지고 옵션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창 겹치기로 돼 있는 거고, 요즘에는 기본이 탭 문서거든요. 그래서 얘를 닫았다가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제 얘네가 탭 형식으로 열려요. 이 위에 있는 탭 형식으로. 이걸 탭 형식이라고 하고, 아까 걔네는 창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창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하는 게 없어.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어. 그럼 보지 말아야죠. 괜히 쓸데없이 얘기했네. 자, 봐야 되는 거는 위에 체크, 이렇게 연도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쿼리는요, 쿼리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은, 얘가 수행한 뒤에 레코드 포인터는 위치하잖아요. 내가 어떤 레코드, 100번째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리쿼리를 딱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갱신은 되지만 그 쿼리 포인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머지 간단히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세이브는 저장이고요. 클로즈는 개체를 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많이 쓰실 겁니다. 얘는. 자, 포커스를 현대 데이터베이스나 폼이 있는 필드, 컨트롤 등으로 이동하는 매크로 함수는 곧 컨트롤, 해당 컨트롤로 가는 거고요. 저장한 액세스 개체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력하는 것, output 이렇게 되겠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한다. 끝났네요. run app.
자, output2에서 테이블인 경우 출력 가능한 형식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거는 내보내기 강의하고 똑같네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냅샷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 apply 필터는 레코드를 검색한다. 그죠? 필터링해서 검색하는 겁니다. 조건 줘서. 자, find next는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 중에서 첫 번째 레코드가 아니라 찾은 거 다음. find next라 그랬잖아. 찾고 그 다음 거. 그래서 보통은 얘네 언제 쓰냐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찾고 그 다음에 뭔가 넣을 때. 그러면은 find next 하면은 내가 찾고 그 다음에다가 뭐 새로 레코드를 하나 추가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위에서 봤던 애들. 자, 좀 전에 우리 리쿼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정 컨트롤 리쿼리 하는 경우 컨트롤 원본 데이터를 최순으로 바꾸고 레코드가 처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다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현재 데이터베이스 새 이름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copy 오브젝트를 이용한다. 오픈 리포트는 디자인 보기나 미리 보기 상태로 보고서를 열어라. 이게 방식을 우리가 오픈 리포트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요. 여기다 하나 줘볼게요. 여기다가 이거 뭐 줬네. 입사일에다가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크로 작성기 확인 눌러주고요. 오픈 리포트 여기 보시면 있어요. 오픈 리포트 눌러보면은 보고서 이름을 선택하고요. 보고서 보는 방식을 선택해요. 인쇄 미리 보기로 할지 아니면은 디자인 보기로 할지 보고서로 할지 레이아웃으로 할지. 나중에 실기에서 이제 매번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폼에서 얘를 클릭하면 부서별 평가 현황에서 어떤 특정 내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여기 조건문에다 조건도 작성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애들만 보고서에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애들을 만들 수 있다. 오픈 쿼리는 함수는 저장해 놓은 실행 함수 쿼리를 실행을 한다. 매크로 함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pply 필터 쿼리, SQL where's를 테이블 폼, 보고서에 적용해서 테이블의 레코드,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 또는 테이블이나 쿼리 레코드를 제한하거나 정렬할 수 있다. 이게 제한한다는 게 필터링 하는 거죠. find 레코드는 내가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첫 번째 인스턴스를 찾을 수 있다. find 레코드, 요거를 하면은 내가 레코드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run SQL은요, 이건 run 앱에 대한 내용이고, run SQL은 SQL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run SQL을 쓸 거예요, 실제로. 가끔 출제됩니다. 리쿼리, 이건 좀 전에 봤던 거고요. 매크로 함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output는 내보내는 거고요. send 오브젝트. 다 얘 go to control로 가고 transfer 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얘 내보내는 거고요. 얘도 객체를 뭐 내보내는 거고 얘는 뭐 변환하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얘네는 나머지들은 다 객체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변환하는 건데 go to control은 해당하는 레코드 단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아래 오픈 폼 매크로 함수의 인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폼 이름에는요. 열려는 폼의 이름으로 선택 요소다 그랬는데 오픈 폼 하면 대상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려고 하는 거. 좀 전에 오픈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폼을 열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겠죠. 자, 보기 형식은요. 폼, 디자인, 인쇄 미리 보기, 데이터 시트 중 하나를 고르고 기본값은 폼이 되는 거고. 데이터 모드는 추가, 편집, 읽기 전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사원 입력 이 폼을 열면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거군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위쪽에 있는 사원별 평가 현황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사원을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이라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픈 폼 이름은 지금 요건 다른 걸 해야죠. 현재 열려있는 거 말고 폼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필터 이름 다 뺄 거예요. 데이터 모드는 우리 읽기 전용, 창 모드는 기본 숨김 아이콘 대화 상자 그랬는데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우리가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네요. 열어가지고 제목을 더블 클릭 이렇게 했더니 사원별 평가 현황이 열리게 되네요. 수정은 안 되나 얘네가? 그러네요. 수정이 안 되네요.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중 폼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그랬는데 오픈 폼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엔 모듈이에요. 자, 모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명칭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VBA, 비주얼 베이직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를 우리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프로시저들이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모듈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구구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구구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안에 모듈 하나로 있는 거고 그 안에다가 프로시저라고 그래서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로 뭐 2단을 외우는 거, 3단을 외우는 거 이렇게 프로시저 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큰 그림에서 프로시저의 집합이 모듈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듈 종류로는 기본, 클래스, 폼 모듈, 보고서 모듈이 있대요. 여기 폼하고 보고서 모듈은 우리가 받고 기본하고 클래스 두 가지만 추가로 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은 클래스 모듈의 한 종류다.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묶음, 한 반. 보고서라고 하는 하나의 반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모듈은 보통 여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이제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애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 코드 작성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VBA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매크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실행 가능한 애들로 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가 이제 프로시저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묶음을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 작업할 거 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체가 되는 거죠. 얘네는요 우리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삭제할 겁니다. 에?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지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프로시저들이 들어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프로시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네요. 아셨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체를 작업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 하나의 덩어리다. 모듈의 각 프로시저는 펑션 프로시저나 서브 프로시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서브 프로시저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이제 펑션은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알고 계세요. 요거를 사용해서 액세스를 사용하는 프로시저를 만든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폼과 보고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명령 단추를 마우스로 누르는 등의 사용자 행위에 대한 응답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 매크로에서 할 수 있는 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듈이란 한 단위로 저장된 VBA 선언문과 프로시저의 모음이다. 기본적인 모듈의 종류로는 클래스 모듈, 기본 모듈이 있으며 각각 펑션 프로시저나 서브 프로시저가 될 수 있다. 자, 폼과 보고서 모듈은 특정 폼과 보고서에 관련된 기본 모듈이라 그랬는데 위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기본 보통 클래스 모듈이라고 한다. 얘기했죠.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폼과 보고서 기능뿐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다 그랬고. 자, 이벤트 프로시저가 바로 모듈 안에 들어가는 코드들을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쪼개면 얘네를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설정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시저다.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들의 집합인 메소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명령문들을 가지고 메서드가 뭐예요? 메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는 기법, 방법, 어떤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대해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거나 다른 프로시저도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문으로 함수를 선언하고 엔드 펑션문으로 함수를 끝낸다. 우리 엑셀에서 펑션 해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 지정을 하거든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에 사용되는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는 뭘까요? 컨트롤러 레코드가 변경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 뒤에 발생을 해요. 애프터 업데이트. 비포 업데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갱신되기 전. 다음에 after insert, before insert 다시겠죠. current는 현재, 지금. 폼이 열릴 때마다 포커스가 한 레코드에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폼을 새로 고치거나 폼의 원본 데이터를 다시 리쿼리 할 때 발생한다. 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좋다. 자, 체인지는요. 콤보 상자의 텍스트 부분 또는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변경했을 때, 딜리트는 지웠을 때 발생한다. 간단히만 보십시오. 다음 중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과 메서드로 구성된다.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구역에서 한 줄로 표현되며 명령문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돼. 이건 SQL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SQL에 대한 내용이고 아니죠. 한 줄로 쓰지 않습니다. SQL도.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지문들이네요. 다음 중 데이터 이벤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이벤트잖아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업데이트, 체인지 이런 것들이고 언 더블 클릭은 이건 마우스 이벤트예요. 마우스의 이벤트. 자, 요거 좀 전에 봤죠? 폼이 열릴 때마다 발생한다. 커런트. 포커스가 한 레코드에 다른 레코드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커런트. 좀 전에 봤던 지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마우스 이벤트예요. 좀 전에 우리 봤죠? 클릭은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밑으로 내렸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컨트롤의 바깥쪽을 클릭할 때 이렇게 보세요.
얘는요, 컨트롤이 있을 때 마우스를 누르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헷갈릴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클릭은 컨트롤의 바깥쪽을 클릭할 때, 그리고 마우스 다운은 컨트롤이 있을 때 마우스를 누르면, 해당 컨트롤 위에서 딱 누르면, 마우스 업은요, 포인터가 폼이나 컨트롤에 있을 때 누르고 있던 마우스를 딱 놓을 때, 셋 포커스는요, 컨트롤의 포커스가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딱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딱 가고 딱 가고 세트한 데다가 나중에 요거는 실기에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창이에요. 그래서 창을 여냐 닫냐 읽냐 닫냐 사이즈를 바꾸냐 이런 의미죠. 이거 뭐 이 단어는 우리 다 아시는 단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냥 의미 전달이 바로 될 것 같아요. 문제 봅니다. 다음 제시된 프로시저의 폼 크기가 바뀔 때래요. 폼 크기가 폼 리사이즈, 이건 그냥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자, 다음 중에서 폼을 열자마자래요. 여기에 포커스가 이동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얘 아니죠. 요거는 맞아. 여기도 이것도 아니고 얘도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폼을 열자마자 하잖아요. 열자마자, 다른 거 아니고. 프리베이트 서브 폼 로드 이렇게 돼 있죠. 로드 열 때. 얘는 지금 txt 조회를 클릭할 때 그런 의미잖아요. 폼을 열 때. 딱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게 프로시저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필기 문제 정도 수준에서는. 근데 나중에는 얘네를 코드도 나오거든요. 코드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아직은 괜히 시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느니 그냥 야 내가 3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한 문제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이벤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 이벤트, 우리 앞에서 봤던 거네요. 자, 다음 중 VBA 코드로 작성한 모듈에서 얘를 더블 클릭인 프로시저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txt 날짜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필터. 이거는 나중에 실기에 100% 출제되는 데입니다. 그냥 나오는 애라고 보면 돼. 얘는 그냥 시험 보면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필터링 할 때 우리가 써요. 그래서 미 필터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미는 뭔가요? 나요, 나. 그래서 보통은 얘를 폼에서 써요. 폼에서 어떤 애를 검색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열려있는 내 폼, 그걸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는 하고 조건식을 주고요. 미 필터 트루 이렇게 주면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갑니다. 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건식 하고요. 미 필터 true 하면은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필터링 하겠다는 거고, 얘를 false를 주게 되면 필터링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얘네는 2개 세트로 갑니다. like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프로시저 코드 중에 미 필터예요. 자, 예제 볼게요. CMB 거래처 컨트롤. CMB는요, 콤보 상자를 의미해요. 딱 누르면 목록 나오는 거. 여기에 입력된 값을 내가 뭔가 선택을 하면은 그 거래처명이라고 하는 필드명에서 동일한 애들만 필터링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 프로시저에서는요, 이 컨트롤 애들의 속성에 따라서 걔네를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필드명부터 시작하는 이 코드를 우선은 여기까지 묶어줍니다. 아셨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래처에 있는 값이 문자다 그러면 얘네를 따옴표로 묶어야 하는데, 아니 선생님 앞에 있는 얘네 쌍따옴표하고 얘네하고 뭔 차이인가요 하시는데, 프로시저에서 조건문은 큰 따옴표로 묶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컨트롤은요 작은 따옴표로 묶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얘네를 어떻게 하느냐면 앰퍼센트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왜 연결하느냐? 이 작은 따옴표도 문자기 때문에. 얘네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이거 거래처가 문자라며, 그래서 작은 따옴표 쳤는데 여기 보면 큰 따옴표는 또 뭐예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따옴표를 치는 거예요. 얘네가 하나의 조건 세트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를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보면 얘하고 여기 문자하고 좀 전에 요거 우리 치기 전에 보면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여기에 앰퍼센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따옴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나중에 엄청 헷갈려 하세요. 그냥 외워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 보는 김에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선은 우리 프로시저에서 명령문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묶습니다. 원칙은 여기까지 묶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조건문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문자일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또 붙여줘요. 그리고 얘는 문자니까 문자하고 문자 연결해 주도록 해서 앰퍼센트로 또 묶어줍니다. 됐죠? 그리고 얘네 지금 우리 묶어준 거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얘네 세트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얘네가 앰퍼센트가 붙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문자열로 보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보고, 그리고 얘네가 앰퍼센트가 붙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문이니까 이렇게 앰퍼센트로 묶어줍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얘네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문자열을 연결을 할 때 양쪽에 따옴표가 있고 중간에 앰퍼센트가 있으면 얘네는 생략이 가능해요. 빼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게 얘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스페이스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공백과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텍스트들이 같이 묶여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은 여기서 이 like가 는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앰퍼센트 가고요. 이거 따옴표들을 좀 지워줘 볼게요. 이렇게. 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txt 검색을 하는데요. like가 붙었고요. 일부를, 여기에 있는 txt 검색의 일부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애스터리스크가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은 문자열이니까 양쪽으로 작은 따옴표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앰퍼센트에서 얘네 이렇게 묶어준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는 띄어쓰기 해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가 문자열이다라는 게 인증이 되니까. 그리고 이걸 붙여 써버리면은 인식을 못합니다. 이 명령어 자체가. 자,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학과명 필드가 있는데 이렇게 있군요. 아, 여기에 학과명 필드가 있고 여기에 텍스트 조회 얘구나. 여기에다가 비서를 넣고 여기에다 문자를 입력하는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비서하면은 비서 행정과도 있고 비서과도 있는데 얘네가 다 나온다. 아, 요거로 하는 거군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문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우선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맨 뒤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미 필터 온, tru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false 주면은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1번 아니면은 3번이 답인 거야. 그리고 조건이 가는데 에스터리스크가 갈 때는 우리가 는을 쓰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 like를 씁니다. like. 에스터리스크는 만능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값 이런 의미의 는을 쓸 수가 없어요. like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얘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do 커맨드예요. do 커맨드. 뭐야? 명령어를 실행해라. 그래서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크로를 프로시저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액세스 개체는 do 커맨드가 되겠네요. 다음 중 액세스에서 보고서를 출력, 인쇄 미리 보기나 인쇄하기 위한 개체와 메소스로 오른 것은, 개체는 do 커맨드라 했죠. 그리고 메소스, 실제 실행하는 어떤 작동하는 애는 오픈 리포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do 커맨드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커맨드에서 undo는 없습니다. 그래서 close, open, form 이게 나오는 대로 얘네들이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접근 개체가 나옵니다. ADO라고 하는 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기시험에서 제일 짜증내 하는 애가 ADO예요. 코딩이 엄청 길거든. 한 5줄을 그냥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ActiveX 데이터 오브젝트예요. ActiveX 많이 들어보셨죠?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개체 방식이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각종 개체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ASP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도 있고, 레코드, 수정, 추가, 삭제 이런 거 할 수가 있다. 자, 커넥션은요, 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열려있는 연결을 나타내요. 연결이 연결. 그래서 얘네는 세트로 갑니다. 이렇게 ADO하고 커넥션이 세트로 가요. 개체를 열고 걔네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넥션을 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고 고세션을 나타낸다. 개체 변수를 선언할 때는 U 키워드를 함께 한다. 자주 출제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만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open, close, execute, save 이런 애들이 있다. 자, 레코드 셋 개체가 있습니다. 얘는 좀 출제가 되네요. 자, 테이블에서 가져온 레코드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거예요. 레코드 세트, 즉 레코드 집합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레코드 셋 개체는 레코드 행과 필드 열을 사용해서 구성이 되고,
레코드 셋 개체는 언제나 현재 레코드 설정 내에서 단일 레코드만 참조해요.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레코드 셋의 일부 속성이나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레코드 셋 개체를 사용하면 공급자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주요 메서드에는요, 오픈, 레코드 셋 오픈, 레코드 셋 클로즈, 레코드 셋을 열고 닫고, 애드 뉴는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고, 업데이트는 갱신, 변경하고 저장하는 거죠. 딜리트는 삭제, 파인드는 찾는 거예요. 레코드 셋 파인드. 시크, 얘는 파인드하고 비슷한데 정의된 기준에 따라서 레코드를 검색하지만 얘는 지정 결과 값에 일치하는 애를 찾고요. 그 위치 행으로 변경을 해요. 현재 행의 위치를 해당 행으로 변경해. 즉 찾아서 가는 거예요. 파인드는 그냥 찾기만 해. 근데 시크는 거기까지 가요. 얘가 포커스가 거기까지 갑니다. 요거 두 가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옛적에. 레코드 셋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코드 셋 개체는 이건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거죠.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레코드 셋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계가 있어요. 그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레코드 셋 개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데이트, 시크, 애드 뉴 있었는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없었죠. 이런 건 이제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커넥션 개체와 관련된 메소드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픈 익스큐트 커넥션 스트링 되는데 애드 뉴는 우리 레코드 셋 아니었냐?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체. 이것도 한번 출제됐었는데 내용도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프로그래밍을 참조하는 개체라. 액세스의 모든 개체와 컬렉션이 포함된다.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속성을 설정하거나 메소드를 적용하면 액세스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플리케이션 개체. 자, 커런트 데이터. 얘는 커런트 데이터 개체와 이와 관련된 컬렉션에 액세스를 하고요. 커런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소드 액세스. 두 커맨드는 네임은 비주얼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퀴트. 얘는 종료할 때. AC save yes 저장. 무조건 저장이에요. 얘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얘는 저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run은요, 지정한 여기 XS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펑션 서브 프로시저를 수행할 때 쓴대요. run. 실행이니까. 자,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여기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current data, 현재 액세스 프로젝트나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참조가 아니라 우리 뭐였어요? 컬렉션에 액세스하는 거죠, 액세스. 그죠? 참조하는 게 아니라 액세스하는 겁니다. 얘도 아니고. run은 요거 두 개를 수행한다. 그냥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오늘 봤던 아이들이 명령어들도 많고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친구들만, 출제됐던 애들만 간단히 정리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